예, 이제 시간이 돼서 저희 오늘 블록체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진행할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세미나나 그런 정책 발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토큰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하는 이유는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관점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뭐 기사라든지 뭐 다양한 내용들을 보면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뭐 아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장에는 뭐 여전히 어려운 전망들을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잠깐 벗어나서 이제 해외의 상황만 보면 국내하고는 또 사뭇 다른 그런 이제 상황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오전에 제가 뭐 중국에서 계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중국만 해도 현재 이제 웹3,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웹3 사업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활발하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하고의 다양한 교류를 원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제 RWA를 비롯해서 새로운 시도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국내 시장의 전망은 그렇게 이제 밝지 않다. 제도화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라고 그렇게들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그런 사업 업체들이 어떤 그러면 전망과 어떤 방향성을 가져볼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이나 기술이나 이제 사업에 대한 전망까지도 같이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세미나 전체 구성은 전체 5가지 세션을 이제 마련했는데요. 변호사가 주로 규제와 관련된 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고 가장 또 존경하는 두 분을 초대해서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전망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세션은 우리 임동민 이코노미스트의 크립토 시장의 현재와 미래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임동민 이코노미스트는 그 전에 이제 교보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랩 2050하고 MISC에서 다양한 이제 그 리서치 활동들 하고 계십니다. 크립토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가장 오래 봐왔고 또 깊이 있게 고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임동민 이코노미스트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크립토 시장의 현재와 미래 토크나이제이션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친애하는 조원희 대표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또 크립토 시장 그리고 코인 토큰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제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20년 가까이 이제 증권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고, 특히 이제 애널리스트 중에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자체를 좀 분석하는 이코노미스트로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 리서치를 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별 방식으로 다 다를 텐데,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이제 그 과거의 역사를 좀 정리를 해봐요. 시장의 역사를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그 시장의 밑바탕에 있는 펀더멘탈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펀더멘탈 대비해서 과열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침체되어 있는지, 이것은 좀 소멸된 시장인지 아니면은 계속 온고잉할 수 있는 시장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일을 저는 계속 해왔고요. 한 2017년부터 블록체인과 크립토 시장도 이제 제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크립토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크립토 시장에 있어서 펀더멘탈을 형성하게 될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속해 있는 곳은 지금 두 군데에서 이제 경제 자문을 하고 있고요. 랩 2050이라는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에서 경제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I 소셜 컴퍼니라고 하는 이제 소셜 임팩트 투자사에서 경제 자문이자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블록체인과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에 이제 첫 번째 한국에서 굉장히 좀 그 크립토 붐이 있었었던 2017년이었고, 그때 이제 블록체인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라는 이제 리서치를 좀 발표를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좀 이제 주기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 시장과 어떤 변화들을 팔로우업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5가지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첫 번째로 크립토 시장의 진단과 전망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RWA, Real World Asset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블록체인과 크립토 금융의 혁신과 유동성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이 실물과 그다음에 크립토 어떤 경제 환경에서 이제 유동성 플로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내다보고 요약 및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용어에 대해서 제가 크립토라는 용어를 계속 쓸 텐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초기에는 가상 화폐라고 얘기를 했다가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가상 자산이라는 용어로 불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제도 안에서 이제 그 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들에 대한 국한되는 형태로 이제 가상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오늘 다루는 어떤 그런 대상은 가상 자산 이외에 뭐 다른 크립토를 다루고 있고, 또 미래에 발생될 뭐 여러 가지 토큰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상 자산이라기보다는 이제 크립토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립토 시장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전체 크립토 시장의 마켓캡과 그 다음에 중국을 제외한 전체 신흥 시장의 명목 GDP를 이 밴드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버핏 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 국가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 그다음에 그 국가의 명목 GDP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주식시장의 비율이 그 명목 GDP의 몇 %를 차지하느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보통은 이제 버핏 지수가 뭐 100%를 넘는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한국의 명목 GDP보다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그 주식시장이 좀 그 거시경제의 수준에 비해서 조금 더 과대평가됐다. 뭐 더 낮다면 조금 더 과소평가돼 있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크립토 시장의 어떤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 밸류에이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제외 전체 신흥 시장의 그 명목 GDP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27조 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미국의 명목 GDP가 2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죠. 그래서 미국의 명목 GDP와 그다음에 신흥 시장 중에서 중국을 제외한 전체 그 국가들의 합계의 명목 GDP 합계가 27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이 크다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을 제외한 신흥 시장의 명목 GDP가 뭐 미국 하나와 거의 유사한 정도니까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제 그런 경제 규모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라든지 또 뭐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의 어떤 금융 인프라라든지 화폐 인프라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증권 시장이라든지 전통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잘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이외의 지역들에서 뭐 결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화폐 시스템이라든지 뭐 증권 자본 조달 시스템이라든지 뭐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전체 신흥 시장 GDP랑 좀 비교해 보면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작성할 때 전체 크립토 시장의 마켓캡이 한 2조 3천억 달러였어요. 2조 3천억 달러. 그래서 이 중국 제외 신흥 시장의
명목 GDP 대비해서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8%. 오늘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한 2조 1,800억 달러 정도로 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또 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요 앞에 2018년과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그리고 2020년에서 2020년까지의 이제 크립토 시장의 붐앤버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때랑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의 시장이 어떤 지금 과열되어 있는지 조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2년 사례를 보게 되면은 요 지금 이 파란 선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8% 선이거든요. 8% 선. 그래서 8% 선에 지금 이제 조정되어 있는 상태고, 2020년과 2022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게 12%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보게 되면은 10에서 15%는 12%는 좀 이제 크립토 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고, 8에서 10% 정도면은 좀 안정권에 진입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고, 8%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좀 저평가된 구간으로 볼 수 있게 됐고, 그 밑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크립토가 좀 이제 전체 어떤 그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잊혀지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8% 정도니까 올해 초에 그 비트코인 ETF, 현물 ETF의 승인 거래 승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크립토 시장이 굉장한 붐을 보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그래서 1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정이 돼서 8% 정도에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안정된 국면, 조정된 국면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나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과거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크립토 시장은 이제 전체 시가총액의 어떤 그 버핏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좀 안정 국면으로 조정된 그런 측면이 있게 되고, 이제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이 어떤 순환매되는 장세의 어떤 성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국면에 있는가라는 것도 좀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2016년에서 2018년도 그렇고 2020년에서 2020년도 그렇고 크립토 시장의 강세장은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주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더리움이 캐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트코인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됐었을 때는 알트코인 먼저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조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붐앤버스트 사이클을 보게 돼요. 그래서 2016년에서 2018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서 2022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도해서 강세가 진행이 됐고, 이더리움이 캐치업을 했고, 그다음에 알트코인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알트코인이 조금 이제 조정된 상태이고,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좀 이제 조정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그 견뎌주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붐앤버스트가 한 번이었잖아요. 한 번. 그래서 바로 2차 반등 없이 다 이제 조정 국면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을 보게 되면은 한번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엄청난 강세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20에서 2022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가장 활발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언택트 비즈니스라든지 그다음에 자산 시장의 전체 어떤 붐이 형성이 됐었었고, 그때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은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뭐 이런 아주 좀 그 활발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력한 펀더멘털의 기반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반등이 진행됐었고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됐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도했고 이더리움이 캐치업을 했고 알트코인이 동반 강세됐고, 2018년 같은 경우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반등 없이 조정이 될 것이고, 2020년과 2022년 같은 경우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2차 반등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국면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보도록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면은 앞으로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가에 어떤 그 각자의 견해를 가지실 때 이제 기준점을 좀 저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펀더멘탈. 앞으로의 펀더멘탈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조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RWA 이제 리얼 월드 아셋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온체인화하고 그 온체인 상에서 이제 디파이나 이런 것들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시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RWA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되고 유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위에는 폴리곤, 솔라나, 스텔라, XDC, 칸토 등의 네트워크에서 이제 RW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RW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 증가, 부분 소유권 확보, 투명성 향상, 거래 비용 절감,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점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블록체인이나 크립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장점들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토큰 RWA의 대상이 된 자산은 국채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크립토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안전 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채니까. 그래서 국채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이제 그 RWA 발행 유통이 되고 있고, 주요 토큰 국채 발행자로는 프랭클린 템플턴, 전통적인 그 운용사가 되고, 마운틴 프로토콜, 온두 같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에는 유럽투자은행에서 1억 유로 수준의 토큰화된 채권을 발행했었고, 그다음에 세계은행 그룹에서도 이제 이 RWA를 통해서 이제 국채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프로젝트로. 그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토큰화된 국채가 대부분의 RWA 시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뭐 금이라든지 뭐 또 뭐 원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그 실물자산 토큰화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RWA 시장은 일반적인 RWA 시장을 바라봤었을 때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좀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크립토의 어떤 그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이론적인 그 시장 확대, 뭐 적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통 금융과 크립토 시장을 연결해 가지고 더 다양한 자금 모집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상당한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은 뭐 레거 시스템이 워낙 이제 강력하니까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부분들, 그런 포텐셜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시장을 좀 내다보고 이제 블록체인이나 뭐 토큰, 코인 관련된 비즈니스 생태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좀 바라보기 전에 짧게 한번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크립토 금융의 혁신은 어떤 것이었나라는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온고잉 할 것인가, 뭐 약해질 것인가, 강해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분산원장 시스템, 그리고 중개자 없는 국경 간 송금, 그다음에 POW라고 하는 합의 알고리즘, 그다음에 채굴 보상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적인 변화였죠.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혁신성과 더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그다음에 이니셜 코인 오퍼링, 그리고 토크노믹스, 크립토 이코노믹스라고도 하는데 어떤 새로운 경제 구조라는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시도해 보는 것들, 그다음에 그 POS 합의 알고리즘, 그다음에 채굴이나 스테이킹 보상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생태계를 좀 빌딩하려는 이제 그런 혁신적인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가 있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통화 정책, 대체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 어떻게 이 알고리즘 상에서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실험하고 바로 시도하는 이제 그런 혁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시장,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융시장, 예금, 대출, 보험, 파생 상품, 뭐 이런 다양한 금융시장이 이제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매개로 해서 이제 다양한 금융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는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 상에서 제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가능성을 시도해 본 것이 시도하고 이제 바로 또 실행이 됐었죠. 그리고 뭐 일드 파밍이라든지 APY라든지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 모델이라든지 유동성 매칭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시도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뭐 전통적인 시장에서도 개념적으로 이런 뭐 그 일드 파밍이라든지 APY라든지 LP 모델, 새로운 LP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매칭 모델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렵잖아요. 중개자가 있고 뭐 그다음에 장벽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나 크립토는 이것들을 좀 시도해 보게 됐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그 시장의 붐앤 버스터가 있었을 때 굉장히 좀 시간을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본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파이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점선을 해본 거는 뭐냐면은 이 점선은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실물 자산, 우리가 현재 그 대다수를 차고 있는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블록체인이나 크립토를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로 이제 조금 더 그 확장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STO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과 크립토 일부 철학과 기술을 기반해서 신종 자산을 유동화해 보자. 뭐 이런 혁신점이 있었던 거고,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메타데이터를 결합해서 대체 불가능하고 고유한 식별을 가진 토큰 발행을 해보고 유통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NFT를 통해서는 뭐 기존의 크립토나 이제 전통적인 화폐가 제공하지 못한 화폐 기능이었었던 유틸리티, 결제, 증권형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NFT 같은 경우는 이거 이외에도 더 다양한 고유한 어떤 프로젝트를 자금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뭐 예를 들면 뭐 예술 작품이라든지 뭐 컨텐츠 비즈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고유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혁신이 가능해진 거죠. 그다음에 RWA 실물 자산 토큰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ETF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발행 승인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RWA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적으로 그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발행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을 국적 없이 블록체인 상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지금까지 봤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제 견해로는 크립토 유동성, 그러니까 크립토 유동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크립토 유동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크립토 유동성이 전통 자산이나 실물 경제에서 그 자금 모집을 지원할 수 있는 그 플로우가 된 거죠. 크립토에서 리얼로. 그다음에 ETF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의 뭐 상품화, 증권화, 요게 이제 혁신되게 될 텐데, 전통 금융 유동성의 크립토 시장으로서의 그 유동성 플로우, 요거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RWA와 ETF는 이제 유동성 플로우의 흐름들로 해서 보면 이제 순환하는 어떤 그런 고리를 형성하게 된 저는 혁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CBDC,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전통 통화, 금융 화폐 인프라와 블록체인 크립토 가능의 결합을 통해서 뭐 좀 더 개선된, 좀 더 포용적인 통화, 금융 화폐 인프라로 개선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도식해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직도 많은 부분들의 경제 활동을 차지하고 있는 리얼 월드라 아주 큰 개념이 있겠죠. 큰 개념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뭐 화폐 거래를 하고 또 회사를 만들어서 자본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피아트 커런시, 뭐 달러나 원화나 뭐 위안화라든지 피아트 커런시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겠죠. 자금 조달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립토 월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교집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크립토 월드라고 했었을 때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이제 도지코인을 가지고 뭐 화성에서 쓸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화폐 시스템을 자기는 계획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의 어떤 실물 경제에서만은 조금 더 괴리된 어떤 다른 곳에서 이제 그 화폐나 자금 모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립토로 가능해졌죠. 그래서 이 크립토 월드가 리얼 월드에 완전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작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교집합을 갖고 있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 크립토 월드를 통해서는 이제 뭐 채굴이라든지 그다음에 ICO라든지 뭐 토큰 발행이라든지 NFT 발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디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크립토 커런시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좀 연결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크립토 기술을 가지고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RWA라든지 STO라든지 ETF라든지 CBDC라든지 이런 이제 가교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이나 인프라가 되겠죠. 그리고 이 피아트 커런시가 크립토 커런시로 이제 리퀴디티 플로우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크립토 커런시에서 피아트 커런시로 리퀴디티 플로우가 진행이 돼서 뭐 RWA나 ETF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게 됐었을 때는 결국은 어떤 이 교차점들이 생긴 어떤 그런 진화 과정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리퀴디티 플로우예요. 그러니까 전통 경제와 금융시장에서도 리퀴디티는 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돌아야지 저희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예,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하나씩 구축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조금 감히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리퀴디티 플로우의 어떤 강화 시스템을 봤었을 때 과거와 같이 크립토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하락 변동성이 좀 제한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엄청난 하락이 돼서 뭐 당분간 크립토 시장이 잊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토크나이제이션과 토크나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앞으로 이 크립토 시장과 그다음에 전통 경제와 시장을 좀 연결하게 되는 펀더멘탈을 형성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의 어떤 그 잠재력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제 사물의 디지털 고유, 익명 표현을 발행하는 프로세스이고 토큰화는 그래서 이제 토큰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사용되며 이를 통해서 토큰을 특정 프로토콜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토큰을 가지고 이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큰은 부동산이나 예술품과 같은 물리적 자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 직접 재산과 같은 무형자산, 심지어 신원 및 데이터를 포함한 자산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존의 그 경제 활동이나 금융시장에서 있었었던 그 경제 활동이나 자금 모집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경제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토크나이제이션으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토크나이제이션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언어를 텍스트를 그 데이터로 처리하는 게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의 이제 원 의미더라고요. 이런 것을 이제 블랙락이나 이런 부분에서 토큰화라고 해서 이제 금융이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 인공지능 부분에서 토큰화가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전체 문장에서 개별 문자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처리, 분류 및 연결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성화해서 AI 도구를 가능할 수 있게 한다. 토크나이제이션은. 그리고 또 결제 토큰화는 원본 데이터 대신에 사용되는 임시 코드를 생성해서 민감한 데이터는 또 보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토큰화 금융의 잠재적 이점 같은 경우를 보면 크게 5가지. 토큰화로 즉각적인 결제가 가능하고 데이터 가용성과 자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계약으로 인한 투명성이 향상이 되고 더 저렴하고 민첩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디지털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잠재적인 장점이 있는데, 이것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전통 금융이 연결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잠재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크립토 시장에서 이렇게 살펴봤었던 이렇게 그 분산 원장, 그다음에 암호화, 그리고 뭐 채굴, 그다음에 합의 알고리즘, 그리고 뭐 NFT, 디파이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이 조금 더 폭넓은 어떤 경제 활동과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크립토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경제 주체들이 주목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발표에 좀 요약하고 결론을 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크립토 시장은 일단은 유동성 장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시장은 크립토 시장의 증가한 시가총액과 그다음에 펀더멘탈에 대해서 분명히 검증하려고 할 거예요. 크립토 네이티브한 사람만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펀더멘탈이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되게 되면은 이제 시장은 조정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을 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유동성 기반에서 이 펀더멘탈을 보게 됐었을 때는 제가 강조한 이 유동성의 어떤 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강화가 됐다, 안정이 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기반의 펀더멘탈은 조금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펀더멘탈은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뭐 분산 원장 시스템,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NFT 등을 가지고 이제 전통 경제나 금융 주체들, 뭐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테크 기업, 이런 전통적인
경제 주체들이 활용하면서 서비스나 뭐 상품을 이제 그 준비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는 생태계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크립토 시장 자체의 펀더멘탈도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측면과 그다음에 이 생태계를 빌딩하고 또 뭐 사업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크나이제이션과 토큰화 금융은 인공지능, 디지털 그리고 웹3 생태계에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분명히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블록체인 크립토가 더불어서 토크나이제이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 우리 계속 확인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했었던 이제 그 네이티브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이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장애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처하지 못한 리스크에 노출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면서 천천히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하는 거는 이제 웹2와 웹3 사이에 웹 2.5의 어떤 다리를 조금 놓자라고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과 서비스를 설계했고 도입했었을 때 이런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분명히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되려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은 뭐 매출이나 비용이나 수익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모델을 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거버넌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이해관계자 모델을 쓰고, 그리고 이 플랫폼이나 이런 어떤 그 확장 가능성을 조금 더 염두에 둬서 거버넌스 참여를 하게 될 때는 이렇게 토크노믹스, 그러니까 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조금 활용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서는 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그 이전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 되게 많이 실험을 해볼 수 있고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델을 조금 시도하고 이런 어떤 그 웹 2.5 상태에서의 어떤 비즈니스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을 때는 어떤 분명한 어떤 광범위한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임동민 이코노미스트께서 현재의 시장 전망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제 과연 지금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향후 이제 크립토의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유동성도 증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밝은 전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실제 수익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들, 또 그 가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또 우리 사업자들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